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시장 보면서 참 답답하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의 훈풍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30분 만에 하락 전환이 됐고 이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래도 마감으로 가면서는 회복을 해내면서 약보합권으로 코스피가 2403선, 코스닥은 871선으로 마감했는데요. 2400선과 870선 이 자리에서 며칠째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를 보였다가도 회복해내고 그렇다고 강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이 상하단이 모두 막힌 답답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갇혀버린 지수 안에서 역시 개별 종목들의 흐름만 눈에 띄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슈 체크하시고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은 경기 부양책과 기업 실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이슈에 주목했는데요. 어제 존슨앤존슨의 백신 임상 중단에 이어서 일라이릴리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중단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5차 부양책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한동안 부양안 통과가 힘들 거라는 전망도 투심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국제유가는 2%가량 반등했습니다. WTI는 1.95% 상승으로 40.20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1.8% 오름세로 42.4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출입 호조에 힘을 받은 건데요. 9월 중국이 수입한 원유는 일평균 1,180만 배럴로 전월 대비 5.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애플이 5G 기능을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 CPU와 GPU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버라이즌과 손잡고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4.0GBps, 최대 업로드 속도 2.0GBps에 달하는 광대형 밀리터리파 5G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시장은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 하한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통화정책보다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와 정례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가량 하락으로 28,67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0.6% 하락입니다. 3,511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약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0.1% 약세로 11,86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의 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다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까지 겹치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세 가지 주요한 배경 작용을 하면서 시장 5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시초가 자체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오장 들어서면서 좀 하락하는 다소간의 좀 약보합세 마감이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특히나 팬맨 내지는 마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컴퓨터를 제외한 전반적인 그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강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애플 컴퓨터가 그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2시였습니다. 아이폰 12에 대한 신작 발표 진행을 했죠. 그 전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거의 7%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인 반면 실질적인 신작 발표를 한 당일에는 2%대의 어떤 그 하락 그 보였다라는 점. 하지만 일단 시장 내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전일 너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에 어젯밤에는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밤 시장 5일 만에 하락 마감을 한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차질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상승세 내지는 어떤 그 매기의 이전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오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함께 경기 민감주들 당연히 상승 내지는 소외주들의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자체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 가능성 일단 조금은 좀 연기 내지는 지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그 존슨앤존슨도 하고 있고 일라이 릴리도 하고 있고, 물론 이 두 회사가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모더나랄지 아스트라제네카랄지 전반적인 시장 내에 아직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고이기 때문에 항공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외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추가 경기 부양책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1.8조 달러, 2천억 달러를 증액을 해서 딜 성사를 이뤄내려고 어떤 그 오퍼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하원 민주당 쪽에서 좀 거부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일단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타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다소간 조금 좀 실망 매물 실려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경제 지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제 지표 지난 밤에도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지수 0.2% 전월 대비 상승에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6월, 7월 0.6%의 전월 대비 상승률, 8월 달에는 0.4%의 전월 대비 상승률, 이번 발표한 9월 달 소비자 물가 0.2%의 상승률, 점차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 증가에 그치면서 실질적으로
FOMC에서 중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2%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바닥 통과 가능성, 바닥 통과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빨라질 것이냐 아니면 늦어질 것이냐, 이러한 속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달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미국 증시 내 10월달 5가지 핫 이슈 꼽아보자면요. 일단 뭐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역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소식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빅테크 빅테크 주식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한동안 상당 기간 시장 내에서 소외되었던 소외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매우 중요한 그 방향성에 대한 재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 밤에는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전날에도 안타깝게도 그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일라일리까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다소간 시장 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일종의 모멘텀의 둔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미 그 은행주들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됐죠. 지난밤 뭐 JP 모건도 그렇고 CT도 그렇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컨센서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빅테크 주식들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대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 내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부분,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지금 그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이 됐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이어서 애플이 어젯밤 아이폰 12의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10월 20일 자율주행 베타 버전에 대한 발표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글로벌 이벤트, 이 부분 분명하게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벤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애플의 아이폰 12 언팩 행사는 마무리가 됐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또 빅테크 기업들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과 또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지난밤 나스닥 시장이 그래도 하락 기조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이유 살펴보게 된다라면 빅테크 주식들의 이벤트가 지금 투자 심리에 매우 중요한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우지수랄지 S&P 500에는 나름 경기 민감주들이 나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요, 그리고 백신 개발은요, 그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양상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는 그 빅테크들의 이벤트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두심이 지금 현재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 빠른 액션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애플 컴퓨터가 지난밤 아이폰 12에 대한 언박싱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 전날 7%에 육박하는 상승률에 이어서 어제는 물론 이제 그 한 2%대의 하락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 10월 2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이전에는 빅테크 주식들의 어떤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베타 버전의 발표 10월 20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 들어서 관심의 기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 알리바바입니다. 광군제 행사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와 맞물려서 알리바바의 광군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소비와 관련된 특히나 언택트와 관련된 소비, 유통주, 플랫폼 유통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런 광군제랄지 프라임데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애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마존이 우리 시장 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시사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 배터리의 가격 파괴. 자율주행은 10월 20일 과연 다음 주 어떤 모습의 발표가 나올지 이를 놓고 시장의 평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 12 혁신 두 가지입니다. 이제 5G 인베디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 OLED, 5G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OLED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5G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의 지각 변동. 이 부분 새로운 어떤 그 스마트폰 시장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관심 두 가지입니다. 언택트와 소비 개선 여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광군제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그 달력에 챙겨놓고 꼭 챙겨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팬맨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진행 스케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넷플릭스, 지난밤에도 넷플릭스 3%에 가까운 상승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21일이죠. 앨런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작 발표가 10월 20일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 나아가서 10월 21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2일,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10월 말이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정리해보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 빅테크 주식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추구해 나가자. 그러면서 코로나19 그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된 뉴스플로우,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 소외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을 어떤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과 진화, 자동차와 IT, 5G에서는요, 이 혁신이라는 쪽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 주식들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혁신으로 시장 내 강력한 모멘텀을 안겨다 줄지, 아니면 진화라는 차원에서 다소간 시장 내
실망감을 안겨다 줄지 이 부분 모멘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보고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5G, 자율주행, 배터리, 클라우드는 5G와 그다음에 5G와 맞물려서 그리고 반도체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컨텐츠, 넷플릭스가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그 수혜주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잘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중심축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 우세,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 기존 83%에서 87%까지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선거 공약,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간 미국에서 민간 투자 포함해서 5조 달러를 투자한다.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인 저공해, 저탄소,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당선된다라면 빅테크 주식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반독점법 강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들려왔죠. OECD가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반독점법이 강화된다.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공룡, M&A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성장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여기에는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의 차별화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다. 여전히 4차 산업이랄지 지난번 물론 경기 민감주랄지 이제 그 소외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실망, 지연에 대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또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관심은 두 가지 축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자율주행이랄지 전자유통이랄지 5G, 반도체, 2차 전지, 기술주들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 한 축으로 가져가시고요. 항공주랄지 중국 소비주랄지 경기 민감주랄지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 맞물리게 돼서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 지금 현재의 상황,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젠가는 인간이 코로나 극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코로나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높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의 대선이나 또 추가 부양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벤트가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의 시장 대응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시장 대응을 가져가 보자. 그래야 조금 더 그 상승을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임박해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당 부분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한 주식,
안정적인 주식, 지속 성장이 가능한 주식으로 조금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이슈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고 10월에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치주랄지 경기 민감주랄지 장기 소외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유효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 뉴스플로우가 한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 개선의 속도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둔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간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개발도 서둘러야 되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기 개선 속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가능성. 오늘 우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개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 동결 0.5%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유동성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기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기반 하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인 시장 영향 요인, 중장기적인 시장 영향 요인 이 부분을 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차별화 가능성 지금 10월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 이벤트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관련 노이즈들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반독점법 강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결국은 성장주는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고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확산,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그 자리, 그 실적과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성장주들은 성장폭,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논란, 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실적 시즌 맞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분명합니다. 바닥 통과 가능성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 꼭 고민을 하시면서 성장주 한 축을 담당하는 성장주는 차별화. 하지만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치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슈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이슈와 전략들 체크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죠.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러브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6만 원 선에 안착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이 증권사의 평가가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된 감이 있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라는 그런 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일찍 나와주면서 우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들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소로 봤을 때도 10조는 넘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조였죠. 작년 4분기 때가 7조 1,600억이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무려 50% 가까이 증가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향 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이런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튼튼하게 더 받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는 계획이죠. 이 3개년 주주하는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은 투자 재원을 주주에게 재분배하는 시점도 다가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약간 불안감은 시장에서 좀 있었지만은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TV 쪽 그리고 가전 쪽 특히 OLED 쪽에서의 이 패널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최소로 또 10조 이상을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거 고점에 해당되는 어떤 레벨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만 또 이런 그 반도체 가격과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쳐준다고 한다면 어떤 3분기 실적이라고 해서 12조까지도 한번 증권사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이폰 12 시리즈가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에서는 처음으로 5G 기능을 탑재를 했고 또 트리플 카메라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이폰 12가 지금 공개가 됐죠. 우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5G를 지원하는 이런 애플의 어떤 첫 번째 신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한 개 모델이 더 늘어나면서 소형 모델인 5.4형 아이폰 12 미니, 또 기본형인 6.1형 아이폰 12 같은 총 4개의 모델로 좀 출시가 좀 됐습니다. 우선 그 팀 쿡 이 애플 CEO의 말을 빌리면 우선 오늘은 아이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5G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또 업로드하고 이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과 더 이 반응이 빠른 어떤 상호작용을 좀 제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지금 뭐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전통적으로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이죠. LG노텍, 뭐 ITM 반도체, 이 BH 같은 종목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제재한 이후에 중국 내 아이폰 불매 운동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애플의 어떤 중국 스마트 시장 점유율은 미국과 중국 갈등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중국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우려 부분은 크게 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트리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ITM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이 웨어러블 소형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보호회로를 만든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그 애플 관련주라고 하시는 BH 같은 경우에는 OLED 필요한 이 FPCB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 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당률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배당주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작년에 어떤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배당 금액은 전체적인 코스피 상승사의 뭐 매출이 떨어진 점을 본다고 한다면 배당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배당 수익률이 5에서 7% 수준으로 크게 좀 높아졌는데요. 이거 금융주도 외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 코로나19로 이제 경영 환경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을 늘리는 상장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배당을 늘린다는 부분은 최소한 뭐 이익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로도 이 상장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로 뭐 인해서 이 주가 측면에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당연하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회사는 총 20개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배당 수익률 7.88%로 가장 높은 종목은 쌍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현대공업지주, 금호산업, 기업은행까지 포함하면은 4개 종목이 배당 수익률을 1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특히 이제 20개사 중에서 12개사가 금융주인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KB 같은 이 4대 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수준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것은 뭐 배당금이 늘어났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주가 하락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배당 수익이 5% 미만이지만 작년보다 배당금이 증가하는 회사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이 배당 수익이 작년보다 1% 이상 늘어나는 회사는 총 9개사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전력, SL,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기계, 대한항공, 페노슨 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9개사 중에서 이 6개사가 작년에 무배당이었다고 봤을 때 좀 특징적인 이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로 인해서 배당금이 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91원을 지급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250원의 배당이 예상되면서 이 무배당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은행주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어떤 증시를 주도했던 성장주와 또 격차를 줄이는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 어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올해 3분기 이 4대 금융주주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면서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금융주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5G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LCC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점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부분도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데 삼성전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5G 애플의 영향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확대가 어떤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관심을 갖고 가는 상황인데요. 이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이 가동률이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른바 집콕 현상과 맞물려서 이 태블릿 PC와 5G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수혜가 바로 직접적으로 삼성전기의 실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5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4G LTE 스마트폰과 비교하면서 MLCC가 10에서 20% 이상 더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기 최대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폴드 플립 5G 같은 출시한 정도 이 삼성전기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삼성전기 가장 영업이익 증가세는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면서 역시 MLCC죠. 이 MLCC에 대한 어떤 출하량도 이 3분기 때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18%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업황과 종목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내일은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또 한낮에도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하늘은 한때 흐리다 차츰 개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 대전 19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겠고요. 한때 곳곳으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때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 광주 20도, 부산 22도까지 올라 선선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 크겠고요.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